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8대 여수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8대 여수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김영규 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이번 8대 전반기 여수시 의장으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당선 소감부터 밝혀주시죠. 네, 먼저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26명 시의원님들께서 의장 당선을 시켜주신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 의장을 당선하고 보니까 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참 물가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수시의회 의장으로서는 중책에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신뢰하는 따뜻한 여수시 의회를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의장님께서는 육선으로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5대 전반기 의장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좀 토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앞으로 또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저도 1995년도에부터 기초단체에 임해서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약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과 또 의회와 또 집행부의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한 저희가 배워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토대를 갖고 예를 들어 우리가 98년도에 3년 통합을 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95년도 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은 3년 통합의 생활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발의를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회가 삼려 의회가 중심이 돼서 통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의 지혜로움을 갖고 저희들도 그 지혜를 받들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풍부한 경험으로 이번 좀 8대 전반기 의회 잘 이끌어 갈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원구성도 마무리가 됐고 좀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정원 26명 가운데 22명이 다수 정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이 된 데다 또 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까지 이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당 독주 체제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또 견제를 잘 할 수 있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우려 속에 우리 시민들도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독주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의 그 조직이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상임위원장들까지 구성이 됐다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반면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기는 기호를 받고 당 조직에서라도 움직여서라도 당선이 되지만은 무소속은 애롭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또 조직도 없어요. 그 조직은 또 개인의 조직이고 또 개인의 얼마만큼 노력 끝에 우리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됐지 않느냐 해서 한 4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만은 민의에 따라 선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무소속이나 22명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체가 돼야 됩니다. 일체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체가 돼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활동하실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번 8대 의회 현황을 또 살펴보면 정원 26명 가운데 9명이 초선 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초선 의원에 대한 비율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험이 부족하다 없다 보니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좀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줄 계획이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26명 전체 의원 중에 35%가 지금 3분의 1이죠. 그분들이 초선 의원님으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들 열정이 넘치고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의원들에 대한 저희가 지금 연수 교육을 할 겁니다. 연수 교육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그런 교육에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의회의 정의가 뭔가를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줄 그런 교수님들도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그런 그 연수 교육도 있지만은 또 조례나 또한 우리가 그 뭐 발의, 예산, 또 시정 질문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선배들이 이 말을 맞대고 또 후배들에게 잘 인도하면서 또 그런 것도 따듬어 주면서 아름다운 우리 의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연수 교육과 또 앞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뭐 공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또 시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된다면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게 아무래도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와 의회의 화합과 또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와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여수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부와 시의회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차원에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정부에서 저희들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예산만 던져놓고 해달라? 그럼 뭔 줄 어떻게 아냐 이겠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뭐 발목을 잡는다랄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난 정식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먼저 와서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소회의실에서도 설명이 충분히 되고 이해가 된다면은 그래놓고 예산을 올려라. 올려서 또 필요 있는가 없는가 또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가도 보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의 발전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저해하게 우리가 반대하거나 발목 잡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사사건건을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 여수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도 우리들도 찾아서 건의하고 협조할 건 해야죠. 집행부에서도 먼저 시의회에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시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또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여수 현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명 시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실천하게 될 공약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와 함께 이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의회에서는 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저희들이 임시에 8월 1일부터
임시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회 때 예정된 그 우리 일상회복지원금을 1인당 그 30만 원씩 지급을 그 지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주고 저희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에 좀 이따도 힘이 되고 가정의 보탬이 되라고 네. 1인 한 사람씩 30만 원씩 주는 걸로 하되 우리 예산이 855억 정도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의결만 되면은 추석 안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마음의 이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주라고 노력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일치가 돼 갖고 있습니다. 네, 일상회복지원금은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여수세계 박람회가 개최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이잖아요. 좀 뜻깊은 해인 만큼 아직까지 이렇게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의회에서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해법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엄청나게 저희들도 이제 뭐 많은 법제처나 그 또 사법부 또 우리 행정부 또 우리 입법부에도 건의도 하고 네. 저희들의 그 안에 결의문도 채택을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박람회 재정 사항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지난해까지는 국비로 네. 이렇게 보조를 50억씩 해줬는데 지금 이제 아예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랬다라는 그 저희들한테 보고만 받았습니다마는 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수입이 그만큼 또 되느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다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프로젝트가 나와 있거나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박람회 돈 사항이 어려운 만큼 그 간양항만공사에다가 사후 활용 사업 시행 주제로 변경하려고 네. 지금 여수 박람회 개정 추진을 하고 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네. 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을 했어요. 국회의원님이 지역 국회의원님이 네. 주철원 국회의원님이 지금 해놨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법제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는 건의문 발송과 국회 방문 등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한계를 찾아서라도 네. 힘껏 노력해서 정부 차원에서든 저 관리가 돼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그 여수의 자랑스러운 여수의 축제 벤치마킹이 전 국민이 할 수 있게끔 대안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여수 박람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또 다른 여수 지역 현안이라고 한다면 국가산단 안전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네, 노후화된 산단은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고 여기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이 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는 좀 어떤 노력을 해 나갈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말에 또 한 2월 달에 5월 달에 여수 산단에 사고 발생이 돼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이게 뼈아픈 일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그 의회에서도 산단 안전과 환경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저게 공단이 들어선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네. 50년이 들어서다 보니까 모든 그 기계가 노후돼서 네. 상당히 사고율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근데 그걸 빨리 하루속히 이것을 하나하나 갈아내서 새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도 그 좀 우리 중앙 정부와 국가 산단에 대해서 참 산단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은 중앙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조속히 우리 행정부에서 조치하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빨리 찾아가서 주의도 주고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게끔 감시 감독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도 그 권한은 여수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으면서 네. 안전의 문제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사고율 발생에 좀 작게 소수는 안 날 수가 없다고는 보나 이런 데 대해서 대비하고 또 새로운 기계를 새롭게 바꾸고 네. 하셔서 좀 안전에 좀 만전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난해 우리가 그 영산강 환경청 네. 그것이 지금 뭐 탐진강도 있고 우리 섬진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영산강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이 섬진강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 국가산단 있고 네. 그래서 영산강 환경청도 환경청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우리 동부 육군에도 환경청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만큼 좀 하루빨리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짚어볼 현안은 전남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의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남 지역 의대 유치 공약이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의회는 전남 지역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그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보니까 경상북도 쪽에는 의대를 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이 호남 쪽에는 의대 유치가 지금 공약에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 우리 이쪽에가 의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산단이 얘기했죠. 네. 우리 산단회가 특별법은 특별법이지만은 생명에 연관돼 있습니다. 네. 사고는 뻥뻥 터지는데 생명이 자꾸 우리들 화상을 하나 입어도 광주까지 가야 됩니다.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부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꼭 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산단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장 시급성에 그것은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의대가 동부권 쪽으로 꼭 설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의회에서는 의대 유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서 하여튼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여수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래. 덧붙여 주시죠. 오직 저희들은 여수 시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8대 여수시의회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라는 구호로 새 출발을 합니다. 신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무심불림을 깊이 새기고 모든 의정활동이 그러한 중심에서 시민이 저희들이 앞에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를 시민과 함께 손잡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수시 의회를 정말로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잘된 것은 따뜻하게 칭찬도 해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 저희 26명 의원들은 그 용기 속에 더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다가서면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